자,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네 둘이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검색해 보셨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Start with 포함? 포함은 조금 다른 메서드로 또 존재합니다. 얘는 이걸로 시작하면이라는 메서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 두 가지의 메서드 두 개가 모두 다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 가능한 메서드라는 거예요. 아무 타입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에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인데, 자, 이 start with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뭐로 시작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비슷한 걸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 얘는 이것과 일치하면이었어요. 우리가 equals라고 하는 거, 이걸 equals라는 메서드를 불러내는 녀석과 이 안에 인자로 준 녀석이 일치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값이 일치하면, 근데 이 start with은 뭐뭐로 시작하면입니다. 자, 이걸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else if를 하나 복사를 해낸 다음에요, 여기 부분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안에는 일단 내용을 비워놓고 equals가 아닌 start with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자, 우리가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저 테스트 성공 나올까요? 나와요. 자, 테스트 띄어쓰기 하면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치면 나올까요? 나와요. 진짜로 이 cmd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여기 첫 번째 인자로 들어있는 해당 내용으로 시작하면 얘는 이 자리에 true를 남겨요. 그러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보셨을 때 이제 사용하는 예시 같은 걸 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면 얘는 true가 남는다. 자,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세요. article detai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긴 치는데 뒤에 번호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정해요?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게시글에 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article write, article list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디테일까지는 고정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값이 변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start with를 사용하지 않고 equals만 사용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근데 게시물 1번 게시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존재할 때는 이러한 출력 결과를 여기다 보여주겠다. 자,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게시물이 몇 개일 줄 알고 사용자가 몇 번을 요구할 줄 알고 우리가 이걸 언제 다 만들어놔요,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start with이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rticle detail 띄어쓰기로 시작하면 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놨으니까 실제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테스트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건데, article detail 여기까지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나와요. 자, article detail 띄어쓰기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article detail 1 하면 나오겠네요. article detail 2 해도 나오겠죠? 그럼 사용자가 이 뒷부분을 바꿔가면서 입력을 해도 우리는 이 조건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start with을 쓰는 겁니다. 특정 조건을 완벽하게 일치하는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변하는 값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뒤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는 일단 이렇게 start with를 사용해서 받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실제로 사용자는 디테일 띄어쓰기 이후에 번호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번호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게시물의 번호이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공간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려면 얘를 값으로서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스플릿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 스플릿은 검색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는 문자열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인자로 들어간 구분자를 기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cmd,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cmd에 저장이 되는데 그 cmd에 article detail 띄어쓰기 이후에 어떤 값이 저장이 돼서 들어오면 이걸로 시작을 했다면 이 조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입력된 명령어, 이 녀석을 스플릿으로 쪼개겠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구분자는 제가 공백으로 일단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article, 띄어쓰기, detail, 띄어쓰기 1 이런 식으로 주니까요. 만약에 제가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구분자를 슬래시로 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띄어쓰기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칸의 띄어쓰기를 줄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플릿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했다라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이걸로 여기서 하죠. 지금 cmd에 들어있는 값이 이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스플릿,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잘라내면 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냐. 이렇게 세 덩어리가 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잘라낸 건 한 덩어리, 여기도 띄어쓰기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총 세 덩어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얘는 리턴 타입이 애초에 스트링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문자열을 잘라냈을 때 하나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낸 녀석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장할 변수의 타입은 스트링 배열이 돼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걸. 실제로 여기 배열을 지워보면 얘는 저장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마우스를 올려보면 타임 미스매치. 스트링 배열은 스트링이 될 수 없어. 애초에 데이터가 여러 개로 나올 텐데 이걸 하나의 타입 변수에다가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배열로 받아내야만 한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 지금 제가 cmd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치면 스플릿을 한 결과는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의 값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열 사용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article detail 1 했을 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0번, 1번, 2번. 이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될 건 누구라고요? 이 녀석이겠죠. 2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이 녀석. 앞에 있는 녀석은 사실 없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녀석을 활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용자가 원했던 게시물의 번호겠죠? 근데 게시물의 번호는 타입이 int죠. 우리가 애초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int 타입의 i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타입이에요? 이건 스트링이죠. 왜? 일단 문자열을 잘라내서 얻은 결과인데 스트링 배열로 저장이 됐죠. 스트링 배열은 각각 인덱스에 스트링 값밖에 못 가지죠. 얘는 스트링이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진짜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녀석의 존재는 스트링이니까.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눌러보면 스트링은 인트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실제로 스트링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cmdbits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값을 실제로 이 게시물의 번호처럼 사용을 하려면은 형태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자열을 정수로 형변환하는 방법이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cmdbits의 2번 데이터를 넣어서 형태를 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줄의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원하는 게시물의 번호를 이제 쓸 준비를 마친 거예요. 명령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어내고 그 안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물 번호를 실제로 활용할 준비까지 맞춰놨다 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일단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 이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여기까지 먼저 오셨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id라는 이 값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힌트를 조금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두 가지 방식 다 알려드렸으니까. 자, 이거를 만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스플릿을 통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게시물의 번호를 저장해 놓은 상태, 이런 상태죠. 자, 여기서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인 건 맞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게시물을 써요. 지금 당장은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게시물을 한 5개를 써요. 그럼 순차적으로 1, 2, 3, 4, 5 게시물이 써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게시물을 지워요. 지우면 사이즈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사라진 거니까. 근데 게시물 번호는 지워진 녀석들 빼곤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럼 제대로 올바르게 판단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 방식은 너무 지금 상황에만 해결이 가능한 방식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게시물의 번호를 id라고 하는 값으로서 지금 저장을 했어요. 변수에 저장을 했죠. 사용할 준비를 마쳤는데 저 id가 가진 값이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 번호예요. id가 가진 값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articles 안에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실제로 articles에는 게시물들이 저장이 되죠. 0번에 뭐 하나의 게시물, 1번에 하나의 게시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텐데 그 게시물들이 저 아이디랑 같은 녀석이 있는지를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 순회를 해야 돼요. 누구를? articles를. 순회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돌아보는 과정 안에서 순회하는 과정에서 조건문을 사용해 사용자가 입력한 id라는 그 값과 실제 게시물이 가진 id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이걸 해야 돼요. articles를 순회하면서 조건문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명령어에 입력되어 들어온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그 게시물의 id,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 id 값이랑 실제로 articles가 가지고 있는 게시물들의 id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치를 한다면 그 일치하는 순간에 찾아낸 그 조건을 부합시킨 그 해당 게시물은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이 맞겠죠. 왜냐면 아이디 번호는 지금 당장 중복이 절대로 없을 거니까요. 왜냐면 라이트를 할 때마다 일씩 무조건 증가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치하면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게시물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순회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찾지 못했으면 그때는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게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냈다. 그럼 찾아낸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여주면 될 거고요. 찾아내지 못했다, 없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실까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서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실질적인 디테일 기능을 조금 더 구현을 해보세요. 제가 얘도 띄워드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적었던 이 코드는 커밋을 하나 해서 또 수업 페이지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걸 참고하시고 제가 화면에는 이걸 띄워 놓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고요. 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꽤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가 정리를 다 드린 거니까 사실은 정답을 거의 보면서 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기다 적어드린 이 내용을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순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순회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articles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아보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리스트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거니까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쭉 돌아봐 줘야겠죠? 여기서는 역으로 순회할 필요 없으니 편성된 포문을 그냥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articles를 순회하는 로직은 적었어요. 자, 이 안쪽에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조건문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ID 이거랑 실제 게시물이 가진 ID가 일치하는지 데이터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복이 됐을 때 articles에 예를 들어 게시물이 3개가 있다라고 하면 0번, 1번, 2번 인덱스에 각각 데이터가 들어있을 텐데 이 향상된 포문은 0번 데이터부터 아티클에 넣어줄 거고 다 끝나고 나면 1번 데이터, 다 끝나고 나면 2번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겠죠. 자, 그러면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 지금 반복문에서 아티클스가 가진 값을 받아들이는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게시물,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 개념이니까 이 녀석한테 리모컨을 눌러보면 ID, 타이틀, 컨텐츠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ID가 이게 사용자가 입력한 ID가 가진 값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일치하는지 볼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글 번호는 우리가 ID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비교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0번, 1번, 2번에 각각 데이터가 아티클이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0번 데이터가 들어온 상황에서 그 0번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트를 순차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1번 게시물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다음 2번 게시물이 1번 방에 들어있을 거고 3번 게시물이 2번 방에 들어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지금 1번 게시물이에요. 그럼 얘가 결국엔 이 값이 1이란 얘긴데 그렇죠? 사용자가 만약에 입력한 아이디가 여기가 1이었다면 일치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보여줄 데이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게 2번이었다면 여기선 1번이었을 거고 얘는 2니까 일단은 아니에요. 그럼 안 하고요. 다음 반복이 돌았을 때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그때 얘가 2가 되겠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게 2니까 둘이 일치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놓은 건데 자, 일치를 했을 때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게시물을 찾아낸 상황이죠. 그럼 이걸 보여줘야 돼요. 자, 출력문을 써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번호 %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제목, 여기는 내용. 제목과 내용은 스트링 타입이니까 s로 바꿔주고요. 여기는 타이틀, 여기는 컨텐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겠죠? 자, 이러면 게시물을 실제로 찾은 다음에 출력까지 해줄 거예요. 그렇죠? 일치를 할 때 출력을 하는 거니까 문제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찾아냈다면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찾아서 출력까지 했다면 그때는 반복문을 더 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겠죠? 왜? 번호가 중복되는 게시물은 없었을 거니까. 그럼 하나 찾아서 해결을 했다. 그럼 브레이크 만나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 반복문을 빠져나왔대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반복문이 돌면서 일치하는 걸 찾아냈고 출력을 했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까지 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찾았을 때인데 못 찾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왜 못 써요, 이거?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쵸? 이거 하고 나서 얘도 나올 거니까. 얘는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만약에 이걸 진짜로 하고 싶었다면 그나마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왜 안 될까요? 얘는 지금 반복문의 안에 있는 조건이죠. 그러면 게시물이 3개라고 했을 때 얘는 3번 반복을 할 거예요. 네. 3번 다 나오겠죠? 아니면은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면은 그걸 만나서 브레이크를 했을 때 빼고는 다 나올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가 3이었고 우린 실제로 3번 게시물이 2번 방에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2번 방까지 도는 과정에서 0번 방과 1번 방인 순간에는 얘가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러 개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 방식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있지는 않아요.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메모장을 지웠는데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만들 때 항상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걸러낼 것이고 긍정적인 상황을 처리할 것이다. 나중에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개념을 지금 이 문제 상황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시면 돼요.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겠죠.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해서 게시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린 순서가 잘못됐겠네요. 그렇죠? 이걸 처리하기 전에 얘를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이 저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얘보다 더 위에 위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을 올려볼게요. 자, 얘는 아까처럼 그냥 여기로 일단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걸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우리가 순회를 해봐야 안다 그랬죠.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까지 때려봐야 이걸 다 거치고 내려왔을 때 한 번도 if문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문 바깥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출력문이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은 이 반복문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건이 한 번도 참을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 얘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묘수 하나를 떠올려내야 돼요. 근데 그 묘수는 뭐냐? 사실 되게 별거 아닌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이 한 번도 참을 만나지 않았을 때가 이 녀석이 실행돼야 되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조건, 반복문 안쪽에 있는 조건문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간단하게 이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을 넣어놨습니다. 자, 반복문이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되면 이 안쪽에서 a의 값을 제할당하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반복문 안에서 조건이 한 번도 실행을 못하면 이 제할당의 과정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 시점에서 a의 값이 0이랑 같으면 한 번도 이 조건을 만족한 적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때는 게시물이 없다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조건문이 참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변수를 활용한다. 변수는 제할당이 가능하니까 이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제할당하는 코드를 넣어놓으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제할당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int 값을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거라 int라고 했는데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이제 그럼 변수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린 건데 자, 그러면은 당장 지금 이렇게 예시 들었던 이 상황 가지고도 당장 지금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자, article detail 1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article detail 2 잘 나오죠. 여기서 id가 잘 나오는 건 사용자가 입력한 거 우리가 쓰려고 잘라 넣은 거 있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다가 활용한 거니까 잘 나옵니다. article write를 하나 해서 1번 게시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1번을 보면 나와요. 기능이 다 된 거 같죠? 기능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상황을 밑에서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부정적인 걸 먼저 따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출력을 이 밑으로 옮길 거예요. 근데 이 출력을 이 밑으로 옮기려면 지금 이 아티클 왜 빨간 줄 떠요? 여기 아티클에서 빨간 줄 뜨는 이유. 그렇죠. 얘가 만들어진 선언되어 있는 위치는 여기 반복문이에요. 지금 아티클 타입으로 아티클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낸 건 이 반복문 안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반복문에서 int i 만든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괄호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녀석은 쓸모가 없어지겠죠.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라고 뭐라 해요. 이러한 변수는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왜냐면 선언된 적이 없다라고 보니까 이 지역을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 이거 이제 바꿀 거예요. 우리는 이 조건을 따져 봐야 되고 이게 일치하는 경우에 그 일치하는 그 상황에 이 아티클이 현재 이 녀석이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진 게시물 객체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이 안쪽에서 출력을 안 한다라고 하고 바깥으로 뺐는데 변수의 생명주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에 백업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백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백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결국 이 객체가 가진 ID, 타이틀, 컨텐츠 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객체 자체를 백업을 시킬 거예요.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그냥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낼 거고요. 얘한테는 기본값 너를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조건을 찾아낸 이 시점에 일치를 하는 걸 찾아낸 이 시점에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현재 아티클을
백업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을 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파운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가 처음엔 널이었는데 조건을 한 번이라도 참을 만나게 된다면 재할당돼서 객체가 연결되겠죠. 근데 이걸 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점에서 파운드 아티클은 널이겠죠. 그러면 게시물을 못 찾은 상황이랑 동일한 거겠네요. 아까 인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활용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걸 위해서도 백업을 해 놓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둘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널일 때는 못 찾은 경우, 한 번도 재할당을 못 받은 경우라 이렇게 코드를 출력하고 밑에 있는 거 실행 안 하려면 continue. 그러면 이제 파운드 아티클이 널일 때 여기 출력을 실행하려고 안 할 거니까 continue 만나서 올라가 버릴 거니까. 자, 근데 이 조건을 참을 만나지 못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안 된다면 코드가 밑으로 더 진행을 할 건데 그때에는 실제로 파운드 아티클이 객체랑 연결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 조건을 참을 만났다는 얘기니까 그때 백업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 결국 아티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치면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쳐도 안 나옵니다. 글을 써요. 나오죠. 자, 지금 이 상황 좀 더 천천히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용자가 원한 번호가 예를 들어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한 번도 안 했을 때에는 이 코드 라이트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됐다라고 한번 상황을 볼게요. 자, 그러면 스플릿을 통해서 이 아이디한테 지금 현재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여기서 입력된 값을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 상태로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녀석의 타입은 article 타입이에요. 그럼 결국 article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만 가질 수 있는 녀석이겠죠? 자, 그 녀석 일단 기본값 널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순회를 합니다. articles는 현재 게시물을 쓴 적이 없으니까 사이즈가 0일 거예요. 그럼 이 반복문이 돌려고 할 때 아무 일도 못 일어나겠죠? 바로 조건이 거짓을 만날 거니까 돌 게 없으니까. 그럼 밑으로 코드가 내려와요. found article 값 뭐라고요? 널이죠. 현재 게시물이 없었고 실제로 1번 게시물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얘가 널인 이 상황은 조건이 참일 거고 1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력을 하겠네요. 그리고 continue를 만나면 올라가야죠. 여기서 continue가 없어져 버리면 여기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found article이 널인데 그 널을 가진 리모컨이 없는 녀석한테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했으니까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continue가 달려 있는 거고. 자, 지금은 이제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제가 지금 쭉 갔죠, 같이. 존재하는 상황. write를 통해 1번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1번 글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1이 들어있을 거고 found article에 널 들어있는 채로 반복문을 도는데 이 녀석 돌 게 있죠? 0번 방에 1번 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 1번 글에 대한 리모컨이 이 아티클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아티클 리모컨을 눌러서 아이디에 접근을 하면 현재 1번 글이었으니까 아이디는 1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도 1이었죠. 그럼 둘이 일치를 했네요. 자, 이 상황에는 바로 위에서 만든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1번 게시글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이 자리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found article에 있는 리모컨을 누르면 결국은 1번 게시물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요. 그러면 반복문 빠져나가겠죠. 이때 빠져나가는 반복문은 이 녀석을 감싸고 있는 가장 인접한 반복문이니까 얘를 나갑니다. 나갔더니 if 조건문 봐야죠. 근데 found article이 널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재할당이 됐으니까 더 이상 널이 아니네요.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은 거짓. 그럼 이거 안 할 거고요. 그럼 밑으로 코드가 또 내려와야죠. 내려왔더니 출력문인데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1번 게시물 객체.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꺼내면 1번 게시물 내용이 나오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그 예를 들어서 공간이 지금 2개 있는데 음흠. 그 1번을 호출하면 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시글 2개를 만들었는데 디테일 1을 하면은 위에 그 입구문에 들어가가지고 그 파운드 아티클에다가 그 제한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이 2개밖에 없는데 3번 호출하면은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야 되잖아요. 널이 아니지 않나요? 이해했어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게시물이 2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리스트가 0번 방과 1번 방에 이제 1번 게시물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1번 게시물 컨트롤하는 리모컨 들어있을 거고 여기에 2번 게시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들어있을 건데 사용자가 3번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아티클스에는 게시물 2개, 0번 방과 1번 방, 그리고 실제로 1번 게시물 객체, 2번 게시물 객체 이렇게 있어요. 3번 게시물은 없어요. 사용자가 3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우린 이 아이디에 3을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 파운드 아티클이 일단 널이에요. 그리고 반복문으로 들어와요. 자, 이때 아티클스 순회를 하는데 일단 0번 인덱스 봐야죠. 0번 인덱스에는 몇 번 글 들어있어요? 1번 글. 그러면 0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 여기 아티클이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아이디에 접근하면 여기는 몇이다? 1번 게시물 객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이다. 그죠? 첫 번째 반복문 상황이에요. 1이에요. 근데 우리는 3을 요구했죠. 그럼 이거 거짓이네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안 하겠죠. 그 다음 반복문 돌아야죠. 다음번 반복문 돌 때는 1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 자리에 꽂겠네요. 자, 1번 인덱스에는 2번 게시물 객체 있었죠. 그러면 이 결과는 2겠네요. 우리는 3을 요구했죠. 조건 거짓이니까 안 하겠네요. 그리고 또 돌려고 보니까 더 이상 방이 없어요. 그럼 더 못 돌죠. 끝났어요. 내려오면 파운드 아티클은 널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다음 단계인데 어허. 지금 그 디테일 2로 하면은 그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네, 제가 설명드린 상황에서 파운드 아티클이 지금 제할되는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오케이. 자, 그거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게 우리가 아티클 디테일 2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만큼을 실행했어요. 그럼 이제 파운드 아티클이 2번 게시물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받았을 거고 실제로 출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else if가 끝나죠. 여기까지 출력을 했으면 else if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명령어 입력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왔을 때 이 파운드 아티클은 결국 이 if문 안에서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다시 선언되고 다시 제할당을 다시 이제 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갸우뚱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높은 확률로 이런 건데 이게 아티클스라고 볼게요.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0번 게시물에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실제로 게시물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리모컨을 가지고 있을 건데 번호는 1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제목과 내용에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0번 방에 들어가요. 이때는 이 객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얘도 리모컨을 넘겨받는 개념입니다. 그럼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물 객체를 아티클 라이트 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 객체는 하나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의 리모컨을 아티클스한테 넣는 거예요. 객체를 그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었을 때 생겨나는 리모컨, 결국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값을 아티클스 0번 방에 일단 저장을 하는 거고요. 애들을 한 번 더 하면 1번 방에다가 또 주소를 넣는 거고 하나 더 애드하면 2번 방에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객체는 지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물 하나당 하나의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를 또 하면 객체 하나, 또 하면 하나 더. 그래서 결국 지금 다 이거예요, 이거. 결국 다 리모컨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문을 돌 때 이 리모컨을 가져다가 얘를 누르면 누가 컨트롤 돼요? 얘를 누르면 얘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 리모컨을 누르면 얘가 가진 값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포문에서 찾아내요. 찾아냈을 때 백업시키는 것도 결국은 이 리모컨을 넘겨주는 거예요. 변수에.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객체는 하나고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하면 결국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객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변수에 객체를 넣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연결시키는 과정이었다. 이게 사실 객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네, 그런 개념을 통해 이제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백업을 시켜서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더 없어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마지막에 드렸던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지시면 내일 수업 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는 또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